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호상 PD는 한옥 좋아하세요? 한옥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저는 한옥을 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사는 거는 좀 물론 불편한 점이 많지 않을까요?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게 개량이 돼서 시설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건축학적이나 무슨 그런 뭐 통풍이라든지 뭐 온돌도 그렇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돼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조상의 지혜로. 이제 계절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여름에 요즘 같은 계절에 한옥 마루에 누워서 평상에 따뜻한, 이렇게 그 텐마루 뭐 이런 거죠, 약간. 따뜻한 햇볕 이렇게 맞으면 잠이 솔솔 오면서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직 꿈을 못 이뤄가지고. 네, 오늘 이야기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LP나 카세트 테이프 얘기했었죠. 오디오 쪽으로 옛날 얘기들 좀 했었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 너튜브가 생기면서 그리고 OTT가 정말 다양해지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만 하면 언제든지 아주 옛날 것도 전부 다 코딩해서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찾아보기 쉬운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영상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은 추억의 더빙 외화 시리즈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추억의 더빙 외화 시리즈. 더빙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조금 중년쯤 나이쯤 세대들은 더빙 영화를 많이 봤죠. 그렇죠. 더빙이 사실 이렇게 없어진 거에 뭐 한 10년 정도 상관인 것 같은데 10년 좀 더 됐을까요? 요즘은 더빙 영화를 잘 못 보게 되는. 잘 없죠. 그리고 자막으로 많이 대체되기도 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더빙하면 이제 성우들의 뭐 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음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저는 이제 성우들하고 일을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더빙이라는 것도 어쨌든 창조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나라에 맞게 그 대사를 또 맞게 그거 보면서 제가 이번에 맥가이버 많이 아시잖아요. 맥가이버 그때 옛날에. 그럼요. 근데 그 맥가이버 얘기도 오늘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막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뭐 뭔가 그 사건을 풀 때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배한생 성우가 하셨던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의 원어는 이제 When I was young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만들어낸 거죠. 사실 창조한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어떤 라면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막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면은 뭐 3분만 끓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그런 뭐 더빙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뭐 유명한 대사들, 유행어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걸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외국인들도 다 한국말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 더빙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성우가 나와서 똑같은 목소리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시절도 사실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나오셔서 그런 거 했죠. 뭐 누구 목소리 해주세요. 뭐 맞아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건 이제 더빙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던 시절에 사실 지상파 방송사에서 더빙 영화 보는 게 거의 유일한 영화를 거의 유일한 보는 낙이었고 그땐 뭐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하는 것들 그런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밤에 또 금요일 밤에 하는 뭐 블루문 특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새록새록 생각나는데 에이특공대 뭐 일요일에 하는 머나먼 정글 뭐 또 많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열심히 봤고 심지어 저는 근데 카세트 테이프에 그때 지난주에 카세트 테이프 말씀드렸지만 주제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TV 테마 원 뭐 이런 테이프 만들어서 지금도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나와요? 소리가? 소리 나오죠. 당연히. 카세트 테이프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우리 이제 CD도 마찬가지지만 카세트 테이프의 자기장도 많이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뭐 LP랑 카세트 테이프는 그런 것들이
요새 오히려 CD로 이제 예전에 저희가 CD로 또 구웠잖아요. CDR, CD 레코더 해가지고. 그거 열심히 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없어진대요. CDR은.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시간 지나면 없어진대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백업을 다시 받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디지털로 오면서 사실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존의 의미로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하드 같은 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제일 좋은 저장 매체는 아직도 종이라고. 아직도 종이라고. 네. 참 진짜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사진도 뭐 인화해서 이렇게 현상에서 인화해서 뽑아서 내가 보는 거는 계속 가잖아요. 사실. 예. 그건 빛이 좀 바래긴 해도. 근데 사실 하드에 넣어놓은 사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이게 불안해서 2군데 3군데 백업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에요. 다 뭐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지만 서비스 다 유료로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VHS 테이프, 뭐 진짜 베타 테이프, 뭐 이런 것들. 비디오 대여점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네. 전에는 원래 TV하고 이 비디오를 같이 볼 수 있는 비디오 비전이라는 게 있었죠. 일체형 비디오 그거 비전. 많이 네. 학창 시절에 그거 통째로 빌려 가지고 친구들하고 하룻밤에 영화 몇 편씩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조그 셔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그셔터 앞으로 신기했어요.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러면서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도 신기했어요. 베이스가 논리니어가 아니고 리니어니까 요즘 같으면 사실 중간에 찍고 터치만 하면 그쪽으로 가지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 입사했을 때는 제가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라디오 스튜디오에도 릴데크라는 게 있었어요. 릴테이프 알죠? 릴테이프 아시죠? 예.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두 개의 원 안에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고 네. 큰 뭐 약간 작은 책상 같은데 이제 앉아서 그 플레이 누르고 녹음 누르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편집 작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테이프를 잘랐어요. 가위로. 알아요. 가위로 이렇게 테이프 자른 다음에 붙여가지고 이어서 편집을 하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가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고 약간 예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돌렸다가 딱 듣고 그 부분에 딱 이렇게 테이프를 끄집어내서 자르고 이쪽에 자르고 해서 나중에 테이프로 딱 붙이는데 와 멋지다 이런 생각도 그거 했고 편집점을 어떻게 딱 잡고 그렇게 자르는지 참 신기해요. 그게 헤드가 3개가 있잖아요. 3헤드가. 그래서 그 헤드 처음에 들어오면 그걸 배워요. 어느 헤드 앞에서 그게 딱 멈춰야 된다. 뭐 나는 여기까지에서 자르려고 하면 여기까지가 이 헤드 앞에서 딱 멈춰야 된다는 걸 배워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연필로 칠해가지고 자르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거 직접 그렇게 편집했었어요? 했었죠.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한 2-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기에 이제 없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때 이렇게 막 근데 그때 그런 편집을 하면서도 또 아날로그한 매력들이 있는 게 그 편집을 하면 진짜 밤새워서 편집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도 편집하기가 어렵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편집 들어가면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잘랐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걸 알면 또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었죠? 뭐 1990년대 8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중파 라디오에서 그렇게 편집을 했었습니다. 외과 수술, 양복수선 같은 느낌의 그런 방송 수술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 그렇죠. 이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그 한 10여 년 동안에 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처럼 정말 빨리 바뀌었네요. 그 스마트폰 얘기하셨지만 정말 처음에 아주 뭐 삐삐 뭐 호출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PCS, CT폰, 그 다음에 그냥 폴더폰, 뭐 가로 본능 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세대. 모든 걸 경험한 세대가 저희 세대라 참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축약돼서.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대가 다이나믹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좋은 거. 우리 지금 엄청난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네.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복이기도 해요. 이 시대에 맞아요. 살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는. 네. 사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제일 사실은. 긴 평화의 시기를 살고 평화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벅차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레트로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가 또 과거와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외화 얘기 그리고 책 얘기 같이 붙여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외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머나먼 정글, 뭐 에어울프,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런 거.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세요. 아까 그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0974님께서 머나먼 정글은 월 화요일에 했어요. 아 그래요? 정미수님은 제가 손꼽는 최고의 더빙 영화는 맥가이버라고 생각했더니 맥가이버. 딱 말씀하시네요. 그 외 전격 제트 작전, V 소머즈, A2공대, V. 주말의 영화 등등 명화 등등 기억나요. 막 이렇게 지금 막 과거 기억을 소환하고 계시고요. 권혁호님께서 시트폰 들고 공중전화 박스 찾아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들 좋아하세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런 네. 게 있대요. 머리에서 네. 사실 우리도 굉장히 험한 시절을 누구나 다 인생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당연히.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이쁜 기억으로 남고 기억이 은색되는. 네, 그렇게 약간 되는 뭐 것 방어 본능 같아요. 같은 것도 있겠죠 아마. 그런 것도 있죠. 네. 내 삶은 이렇게 이랬어라고. 하고 옛날엔 싶은 거. 좋았었어. 이런 걸로 이제 현재를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기억들로 또 현재를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약간 시대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된 드라마인 줄 몰랐는데 초원의 집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초원의 집. 저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어릴 때 TV에서 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걸 보니까 미국에서 74년에 제작이 됐고요. 200편 넘게 제작이 되는 아주 초인기 드라마였고 우리나라에서는 80년부터 MBC에서 방송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TV에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재방송을 받거나 시대를 생각하면 80년. 그러네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갖고 있을 만한 분들은 아마 60년대 초중반 네. 출생. 근데 초원의 집이 굉장한 인기였대요. 그것도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던 드라마인데 그것도 이제 워낙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판 전원일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판 전원일기 확 들어오는데요. 확 들어오죠. 네. 지금도 사실은 IPTV 보면은 어디선간 전원일기 하고 있거든요. 어디선가는 전원일기를 하루 종일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전원일기 지금 요즘에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원일기나 뭐 태조왕건,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첫사랑 이런 그 국민 드라마들은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33님께서요. 저 74년생인데 일요일 아침에 방송해 주던 기억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뭐 저도 그걸 봤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드라마 생각이 나고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타고 이렇게 막 털털털털 하면서 말 끌고 가고 뭐 거기서 뭐 무슨 옥수수 재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기억이 났던 것들은 아마 책에서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미국 서부 시대 개척 시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인들한테도 남다르게 히트를 했던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어쩌면 좋죠. 4747님께서 주인공 아저씨의 멜빵 바지 기억납니다. 전 76년생인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뭐 제가 봤던 건가 보네요. 아니면 이분들이 기억이 너무 좋으시든지 기억력이.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보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주인공 아저씨 멜빵 바지 맞습니다. 그 로로 잉걸스 와일더의 아버지인데 오버올이라고 하죠. 그 멜빵 바지를 입고 이렇게 뭐든지 잘하시는. 저 이제 기억났어요. 그 멜빵 바지에서 소환 성공. 예. 제가 기억력이 없나 봐요.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주인공이 여자아이예요. 이게 뭐 이 드라마 주인공이 로로 잉걸스 와일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세기 말에서 이제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간 가족의 얘기인데 이 로로 잉걸스 와일더 여사가 1867년생이에요. 1957년에 거의 한 80 넘어서 작고한 분이고요. 메리, 로러, 캐리, 그레이스 이렇게 네 딸을 둔 가족의 서부 생활 이야기. 근데 이제 뭐 드라마 못지않게 저는 책의 기억이 강해서 약간 그 두 가지가 약간 이렇게 혼재되는 것 같기도 해요. 책도 읽었어요. 책이 이분이 낸 책이 9권이에요. 되게 늦게 책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딸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쓰셔서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서 네. 뭐 큰 숲 작은 집, 초원의 집, 뭐 우리 읍내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책들 생각하면서 또 보니까 그때 문고판들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뭐 예. 지금은 없지만 뭐 소년소년 문고나 청소년 문고 백과사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에 와서 파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너희 책 읽어야 되니까 하면서 전집 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때는. 거기서 봤던 책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러 잉걸스 와일더 책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도 사실은 이 동서문화사의 에이브라는 전집은 지금도 중고장터 같은 데 가면 88권 전집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그 세 권의 책들 말고도 최근에 저희가 수혜를 받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번역해서 우르팡도 그렇고 홈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권을 출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러 잉걸스 와일더의 초원의 집 시리즈 같은 경우도 9권이 모두 다 출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초원의 집 우리가 얘기를 정말 잘 꺼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 아니면은 다시 기억을 소환하기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네. 청취자 3554님께서 같은 시기에 K에서는 월트넷 사람들, M에서는 초원의 집이었어요. 전 56년생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0290님.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미래소년 코난 셜록홈즈 빨강머리엔 말괄량의 삐삐 다 나오는군요. 0327님 지금 막 하하하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많이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전 예전 방송 매체 시간표를 보고 있는 듯. 편성표. 네, 편성표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야, 그렇죠. 방송 편성표 신문에 지금 막 눈앞에 확 들어왔어요. 방금. 그거 지금도 신문에 있나? 없어졌죠. 없어졌겠죠. 없어진 지 아마. 오래됐죠. 네. 아니, 그때 기억들이 선명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억들을 또 이렇게 요즘은 찾아보기가 너무 쉽다는 게 또 우리한테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뭐 영상도 당연히 보실 수 있고 네네. 그거에 대해 정리해 놓은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옛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동시에 이제 제가 이 초원의 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미국판 전원일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 사실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년 좀 넘었죠. 네, 2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개척을 했다. 사실 이것도 지금의 역사관에서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맞아요. 개척을 했다는 건 정말 철저히 백인 중심적인 사고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그런 관점들에 대한 뭐 해석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디언과의 충돌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들이 어떤 것을 믿으며 이렇게 사실은 완전히 불모지에 와서 그렇죠.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곰하고도 싸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하고도 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이들이 같이 지켜나가는 가치가 현재의 미국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 요소로도 굉장히 볼만한 구석이 많은데 우리가 메이플 시럽이라고 많이 부르는 뭐 단풍나무 수액 채취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메이플라워 처음 타고 미국에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거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패하고 이 과정들이 반복됐고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넘어가면서 그 험한 자연환경을 뚫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건 맞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살아남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생기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들이 어떤 그 과거를 만들었는지 뭐 버터를 만드는 과정, 뭐 치즈를 만드는 과정, 뭐 그리고 통나무 집을 짓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해나갔는지 이게 사실은 그 로러 잉걸스 와일더라는 그 한 사람의 기억에서 나온 얘기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혹시 뭐 너튜브에서 드라마를 찾아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긴 한데 정말 막 다양한 얘기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전원일기를 보면 예전에 우리 이제 조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재미도 있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정을 나눈다는 게. 어떻게 사느냐, 사는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부대껴가며 고난을 헤쳐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모양은 다 비슷한데 그게 문화적으로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원의 집 저도 다시 한번 검색해 보면서 그리고 또 영상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모습이 옛날이라고 다르지 않고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아등바등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때는 같아요. 지금보다 더 단순했는데 꼭 만나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잖아요. 여러 그쵸. 기술을 사용해야 많이 되고. 편리해졌는데 훨씬 더 복잡해졌죠. 사실은. 훨씬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걸 소환하면 지금 문자를 처음 보내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행복한 친구 아이디 갖고 계시는 분이 전 62년생인데 정말 꼬박꼬박 재미나게 챙겨봤던 드라마였죠. 그리고 9733님 라시찬 전우 죽여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뿌리 주인공. 뿌리. 와. 콘타킨테. 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야, 56년생부터 76년생까지 이렇게 20년의 간극을 뚫고 다들 이걸 보셨다고 하니 참 재밌는 일이네요. 그것도. 근데 지금 이제 초원의 집 책도 살 수 있죠. 네, 당연히. 살 수 있어요. 9권이 전부 출간돼 있습니다. 한번 그때 기억도 떠올려 보시면서 책을 한번 사서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맞아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노래도 그러니까 곡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화 같은 경우에 주제가들이 테마송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가 그것만 들으면 딱 제시카의 추리극장 하면 타자기 소리 나오고 그걸 오히려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있더라고요. 초원의 집도 테마송이 있어서 OST 중에서 찾아봤고요. 이 곡 약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제목은 그냥 초원의 집 테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한 거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음악을 주세요. 옛날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티의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초원의 집 테마곡 들으시면서 한번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